보톡스 부작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물 마실 때 물이 안 넘어가요. 입꼬리 비대칭, 눈꺼풀이 갑자기 무겁거나 안 떠진다, 웃는 표정이 확연히 이상해졌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톡스 내성은 생길 수는 있지만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보톡스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보톡스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간 사용되어 온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주름 시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이 사용되다 보니 일부에서 생기는 부작용 사례가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시술 전 설명이 부족했거나 개인별 근육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시술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실제 의사들이 현장에서 주의하고 있는 보톡스 부작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더 잘 생기는지,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건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은 단순히 부작용이 있다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부학적 구조, 근육의 방향, 보톡스의 작용 기전, 내성 발생의 과학적 원리까지 다 같이 짚어보려고 해요. 보톡스에 대해 고민 중이신 분들 또는 이미 맞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좀 더 안전하고 똑똑하게 보톡스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톡스는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방출을 막아서 근육의 수축을 억제해서 주름을 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필요한 근육에 필요한 용량만큼 주입된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톡스의 작용 자체가 신경 전달을 억제하는 독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부위 이외로 퍼지거나 주변 민감한 근육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원하는 근육에 정확하게 도달하지 못하면 효과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보톡스 부작용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타겟 근육에 도달하지 못해서 효과를 못 본 경우. 두 번째, 타겟하지 않은 주변 근육에 영향을 준 경우. 세 번째, 개인의 근육 사용 패턴을 고려하지 않고 타겟팅한 경우. 네 번째, 보톡스 내성입니다. 그럼 이제 보톡스를 맞고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한 대표적인 부작용들을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무조건 생긴다는 건 아니고요. 개인 해부학적 차이, 주입층, 약물의 확산 정도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들입니다. 대부분은 예방이 가능하거나 회복이 가능해요. 먼저 정말 많은 분들이 맞고 계신 사각턱 보톡스 부작용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볼 꺼짐. 특히 사각턱 보톡스를 맞는 경우에 볼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은 보톡스 유닛을 한꺼번에 놓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어요. 사각턱을 만드는 근육인 교근은 턱 아래에서 시작해서 광대 바로 아래까지 이어지는데요. 아래쪽 근육만 타겟이 적절한 양으로 돼야 되는데 보톡스가 위쪽까지 퍼지면 이쪽이 근육이 작아져서 꺼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근이 오히려 돌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나서 음식을 씹을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교근이 불룩불룩 사탕 본 것처럼 튀어나와 보이는 증상인데요. 이게 왜 생기냐면 교근은 해부학적으로 3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근육이래요. 이 3개 중 일부만 마비되어서 어떤 거는 마비되고 어떤 거는 일을 하고 이러니까 그 불균형이 생겨서 어느 한쪽이 불룩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놀라지 않으셔도 되고 튀어나온 곳에 한 번 더 3개 층에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맞으시면 해결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턱관절 통증과 두통. 보톡스를 맞고 나서 이상하게 턱이 음식 먹을 때 뻐근하다, 이게 두통까지 이어졌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는 보톡스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씹는 근육의 균형이 바뀌면서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교근이 약해진 상태에서 측두근 보상 작용이 일어나거나 교합 패턴이 달라지면 긴장성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자주 발생하진 않지만 드물게 관찰되는 부작용이고, 이 증상은 주로 주사 후 3에서 7일 정도에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다가 천천히 없어져요. 오랫동안 이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동안 질기고 딱딱한 것을 씹지 않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입꼬리 비대칭. 특히 턱 보톡스를 놓을 때 교근의 앞쪽 경계에 가깝게 주입되거나 시술 후 마사지나 베개 압력 등으로 약물이 예기치 않게 앞으로 펴지는 경우에 입꼬리를 옆으로 당기는 근육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미소를 지을 때 특히 입꼬리가 옆으로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리조리우스라고 부르는 소근이 교근까지 잘 발달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하필이면 앞쪽 경계에 가깝게 주사를 한 경우에 그
그 근육도 함께 마비가 돼서 한쪽은 끝까지 가는데 한쪽은 덜 가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에 면밀히 관찰해서 이렇게 미소 지을 때 입이 좌우로 많이 찢어지시는 분들은 앞쪽 경계를 피해서 주사하도록 해야 해요. 또 마지날 만디블라 너브가 턱 선 아래로 보통 주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의 경우에서는 교근의 표면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하필이면 표면에 주사를 했다. 그러면 이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보톡스는 타겟 근육이 아닌 곳에 퍼져서 생긴 변화가 당황스럽지만 3, 4개월이 지나면서 다시 약이 빠지면서 돌아오니까 일단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그게 보톡스의 장점이기도 해요. 이런 부작용들을 예방하고 사각턱 보톡스를 안전하게 놓기 위해선 교근이라는 씹는 근육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교근은 광대 바로 아래에서부터 턱 각까지 이어지는 넓고 두꺼운 근육인데요. 위아래는 길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는 총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톡스를 놓는 위치는 이 교근의 아래쪽 3분의 1, 특히 입꼬리와 귓볼을 이은 선의 아래쪽, 그리고 턱을 꽉 깨물었을 때 만져지는 근육의 앞뒤 경계에서 각각 1cm, 1cm 정도 떨어진 이 가운데 부위예요. 너무 앞쪽이나 위쪽에 넣이면 볼살이 꺼지거나 입꼬리 근육이 마비될 수 있어서 가급적 깊은 층을 중심으로 아래쪽 중앙 라인에 균형 있게 주입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보톡스를 맞고 웃는 표정이 어색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웃을 때 쓰는 근육이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큰 또는 작은 광대근, 그리고 눈 둘레근, 그리고 위 입술 올림근, 속근, 리조리우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역설적으로 웃을 때 이 아래로 내리는 아래 입술 내림근도 역할을 해요. 이 5가지 근육이 대표적인데요. 보톡스는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서 주름을 줄이는데 웃어서 생기는 주름들을 줄이는 데에 아까 말씀드린 근육 5가지를 모두 너무 많은 용량을 사용하면 얼굴에 주름은 없어지는데 웃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위로 끌어올리는 근육만이 웃을 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웃을 때 아래 입술 내림근도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내리는 근육이 마비가 되면 웃을 때 입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스스로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웃음 주름을 타겟팅하되 용량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근육의 일부만 타겟팅한다. 쉽게 말하면 눈둘레근이 이렇게 눈 둘레를 따라서 있는데 눈 가장자리 주름을 줄이겠다고 당당당당 당당당 하면 눈이 감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 가장자리 주름을 만드는 가장자리만 2포인트 또는 3포인트 정도만 놓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래 입술 내림근은 입꼬리가 너무 내려가 보이는 분이 아니라면 아싸리 타겟팅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런 원칙으로 치료하면 웃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으면서 주름의 원인이 되는 부위만 좋아질 수 있어요. 눈꺼풀 처짐, 이건 미간 보톡스 후에 발생 가능한 가장 중요한 부작용이에요. 미간 주름의 가장 중요한 근육은 코르게이터 머슬, 추미근인데요. 이 근육은 미간에서 시작해서 눈썹의 절반, 이 근육은 코 쪽에서는 깊은 곳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로 오면서 진피에 가까워져요. 이런 점을 모르고 눈썹 중앙 지점을 깊게, 그리고 눈썹뼈보다 아래쪽에 찔렀다면 보톡스 약이 퍼져 내려가요. 눈 뜨는 근육을 예기치 못하게 마비시키는 거죠. 이 사진과 같이 이전과 달리 뜨기가 어려워져요. 다행히 보톡스는 영구적인 건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일상생활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아주 신경이 쓰이니까 일단은 생기자마자 그 부위에 생리식염수를 일부러 주사해서 눈꺼풀 올림근에 퍼진 보톡스를 희석이 되게끔 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눈썹 하수, 안검하수는 눈꺼풀이 툭 감기는 거고 눈썹 하수는 눈썹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눈을 뜰 때 이마 근육을 남들보다 확실히 많이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눈 이렇게 뜨고 이렇게 위를 쳐다볼 때 이마 주름이 진짜 한껏 있죠. 그리고 정면 보실 때도 주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보톡스를 놓기 전에 꼭 눈 뜰 때 이마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시술자가 확인해야 하고 이마를 절반으로 나눴을 때 위쪽 위주로 보톡스를 놓아서 예방해야 해요. 8번째, 사무라이 눈썹. 사무라이 눈썹은 옛날 일본 그림에서 나오는 사무라이들 눈썹 다 이렇잖아요. 앵그리버드처럼. 이마 근육의 가장자리에 보톡스가 놓여지지 않고 가운데 위주로만 보톡스가 놓여졌을 때 생기는 경우예요. 이게 부작용일 때도 있지만 오히려 눈썹 가장자리가 원래 평상시에 이렇게 울상이신 분들이라면 일부러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가운데만 놓기도 해요. 이마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얼마나 놓느냐에 따라서 눈썹 모양을 제가 어느 정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엔 눈썹 가장자리만 너무 올라가서 제가 봐도 너무 화가 나 보여요. 그래서 가장자리에 보톡스를 조금 더 놔드리면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을 보이시는 분도 있어요. 이마 근육 사용량이 많으신 분들인데 아래 위주로 보톡스가 들어가서 아래는 마비되고 여전히 위쪽 근육은 열심히 일해서 위쪽 주름이 더 강조되어 보여요. 위에 강조된 부분을 추가 보톡스를 하면 없앨 수 있어요. 반대로 위쪽 위주로 나와서 아래에만 주름이 지기도 하거든요. 아까 눈 뜰 때 이마 사용량이 많으신 분들은 위쪽 위주로 놓는다고 했죠. 그런 경우 보통 괜찮지만 보톡스 이후로도 이마를 많이 사용하려는 습관이 남아서 이마 아래쪽 주름이 심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까지 마비시킬 경우엔 눈이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마가 무겁고 눈뜨기 힘든 느낌, 이건 처음 맞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건데요. 보톡스로 이마 근육이 마비되면 이마는 예쁜데 눈 뜰 때 무거운 돌을 이마에 얹은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작용 과정이고 보통 1주차에 그런 느낌이 제일 강하고 1,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적응돼서 이마는 예쁜데 불편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10번째, 삼킴곤란이 생길 수 있어요. 삼킴곤란이 뭐냐고요? 물 마실 때 물이 안 넘어가요. 이거는 우리가 턱 밑 침샘 그걸 주입하려고 보톡스를 놨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서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턱 밑 침샘 이외로 퍼진 거죠. 턱 밑 침샘 주변에는 혀를 움직이는 근육, 삼킬 때 쓰는 근육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곳에 보톡스가 퍼지게 되면 혀를 쓰기가 힘들고 삼킬 때 쓰는 근육이 마비가 되니까 삼킬 수가 없고 이물감이나 마비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턱 밑 침샘을 놓을 때는 절대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맞으면 안 되고요. 환자가 자고 있어도 안 돼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앉은 상태에서 침을 삼켜보세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시술자가 이렇게 만져가면서 턱 밑 침샘을 딱 느끼고요. 턱 밑 침샘의 양쪽 경계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침샘막을 뚫는 느낌을 느껴가면서 주사하셔야 돼요. 침샘막을 뚫는 느낌이 없이 그냥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뚝 누우면 그런 삼킴곤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삼킴곤란 발생하면 진짜 힘듭니다. 보톡스 내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보톡스를 자주 맞다 보면 나중에 내성이 생겨서 효과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톡스 내성은 생길 수는 있지만 매우 드물고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톡스를 반복해서 맞다 보면 우리 몸이 보톡스 단백질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요. 감기 걸리면 항체 만들듯이. 특히 중화항체를 만들게 되면 이 항체가 생기면 다음 시술 때 보톡스가 아예 효과가 안 나타나요. 이런 상태를 내성이라고 불러요. 2022년 PRS 글로벌 오픈에 실린 국제 보툴리눔 톡신 보고서에 따르면 미용 목적의 보톡스 내성 발생률은 0.2에서 0.4%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에요. 반면 치료적 목적으로 수백 단위 이상의 보톡스를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맞는 경우에 연구에 따라 내성 발생률이 최대 27%까지 보고된 사례도 있다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맞는 보톡스는 4에서 6개월마다 맞으실 것을 권고드리는데 이보다 짧은 간격으로 여러 번 맞으면 내성률이 올라간다는 보고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 병원에서 각자 다른 부위를 한두 달 간격으로 맞지 마시고 한 번에 한 의원에서 맞고자 하는 부위를 전체적으로 한 번에 맞아주시는 게 보톡스 내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위별 보톡스 주기를 한 번에 맞춰주세요. 복합 단백질, 이게 내성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보톡스 제제는 실제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핵심 단백질뿐만 아니라 그 단백질을 둘러싼 컴플렉싱 프로테인들이 함께 들어있어요. 특히 복합 단백질 중에 일부는 우리 면역계에 이물질 또는 위험 신호로 인식될 수 있는 성분들이에요. 이런 단백질이 포함되면 수지상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항체 생성 경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게 최근 연구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복합 단백질이 제거된 순수 톡신 제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코, 상품명이 더 알아듣기 쉬우실 텐데요. 제오민이 그런 제품입니다. 제오민 같은 고순도 제형은 실제로 단독 사용 시 항체 형성 사례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회사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형에서 내성이 생겼던 분에게서도 효과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보톡스는 내성이 생기는 분은 정말 드물고요. 생기더라도 회사 제형을 바꿔보거나 보톡스를 한동안 쭉 쉬어주다가 1년 정도 지나서 맞는 것을 해보다 보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제가 시술했던 환자 중에서도 타 병원에서 효과가 안 나서 내성을 의심하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 복합 단백질이 없는 제형으로 바꾸고 그리고 용량을 적절하게 줄이고 간격을 늘려서 다시 안정적으로 효과를 보셨던 분도 있어요. 보톡스는 간편하고 효과적인 시술이지만 시술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이걸 사전에 잘 챙겨두면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첫 번째, 내가 자주 쓰는 표정 근육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눈 뜰 때 이마를 많이 쓰는지, 웃을 때 특히 남들보다 다른 점이 있는지, 입꼬리가 좌우로 크게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남들에 비해서 광대가 너무 승천한다든지 아니면 웃을 때 잇몸이 너무 많이 보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해 보시면 좋고요. 이런 부분은 시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근육 패턴은 진료실에서 대화하는 동안 보통은 큰 것들은 캐치가 돼요.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의료진이 모두 다 파악되지 못할 수도 있어서 시술자에게 미리 말씀해주면 아주 도움이 돼요. 이러니까 이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과거에 있었던 부작용은 반드시 이야기해주세요. 보톡스를 한 번이라도 맞아왔다면 예전에 이마 맞고 뭐 눈이 잘 안 떠졌다든지 웃는 표정이 어떻게 어색해졌다든지 어디가 너무 뻐근했다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꼭 말씀해주세요. 이전 부작용은 다음 시술 시 용량이나 주입 위치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마치 오답 노트 같은 거예요. 세 번째, 시술 후 주의사항을 지켜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보톡스는 처음 주입 후 1에서 2일 정도는 약물이 근육 사이를 퍼지면서 자리 잡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시술 부위를 너무 문지르거나 그리고 심한 운동, 음주, 사우나 이런 것들은 보톡스가 의도하지 않는 근육으로 퍼질 가능성을 높여요. 예를 들어서 턱 보톡스 후에 괄사 마사지를 하던가 베개로 턱을 꾹 누르고 자거나 이러면 예기치 못하게 입꼬리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가 일단 이론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미간 보톡스를 맞고 나서 이렇게 이러고 누르면 약이 이렇게 쭉 누르면서 찡 내려갈 수 있어요. 안검하수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행동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는 시술 부위에 아무 자극도 주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 보톡스를 처음 맞는 분들은 너무 욕심내지 않기. 한 번에 싹 다 이 사각턱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 너무 이해하지만요. 보톡스는 효과가 1, 2주에 걸쳐서 천천히 나타나는 시술이에요. 그리고 시술을 3, 4개월에 한 번씩, 4, 5개월에 한 번씩 반복할 때마다 이 근육은 맞을 때마다 계속 줄어들어요. 빠졌다가 원상태가 아니라 맞으면 맞을수록 줄어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이렇게 되게 바라지 마세요. 여러 번 반복하면서 목표된 모양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처음부터 용량을 너무 많이 놓거나 범위를 과하게 잡으면 오히려 표정이 어색하거나 부작용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요한 부위만 적절한 용량으로 시작해서 다음 주기에 맞을 때 용량을 조절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만족도도 좋아요. 다섯 번째, 내가 맞는 부위의 해부학적 위험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예를 들어서 턱 밑 침샘이 높는 경우에는 깊이와 각도에 따라 삼킨 근육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거나 사각턱 라인은 지나치게 바깥쪽이나 아래쪽으로 가면 입꼬리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거나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시술 전 해부학적 설명을 충분히 해주는 병원인지 또 내가 어떤 근육에 어떤 용량으로 맞는지 기본적인 정보를 듣고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톡스 시술 후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대부분의 분들은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세요.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아니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럴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세 가지 포인트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일시적인 현상과 진짜 부작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보톡스를 처음 맞아 보시는 분들이 이마가 묵직해요, 웃을 때 눈가가 덜 움직여요, 표정이 어색한 느낌이에요, 이런 걸 부작용처럼 느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런 반응은 보톡스의 효과가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2주 동안은 너무 민감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둘째,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시술병원에 바로 알리세요. 며칠
며칠만 더 기다려볼까 하면서 혼자 판단하고 시간을 끌면 오히려 해결이 늦어질 수 있어요. 입꼬리비 대칭, 눈꺼풀이 갑자기 무겁거나 안 떠진다, 웃는 표정이 확연히 이상해졌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간단한 리터치나 희석 시술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병원에 빠르게 알리시는 것, 그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셋째, 부작용은 대부분 회복돼요. 다만 다시 맞을 땐 전략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런 분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었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 다음 시술 때는 해부학적인 깊이와 용량과 방향을 바꾸면 좋아져요. 고혈압 약도 혈압에 따라 세게 썼다가 저혈압이 와서 어지러워서 약하게 바꾸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보톡스도 그런 식으로 4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조절하면 돼요. 즉 보톡스 부작용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다음 시술 전략을 다시 짜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5단 노트 쓰다 보면 성적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보톡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한 기술이에요. 저도 보톡스 놓을 때 되게 깊게 고민하면서 놓거든요. 근육이란 건 사람마다 위치나 방향, 힘의 세기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주름을 펴는 주사가 아니라 어떤 표정을 어떻게 조절할지를 디자인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주 드물게 익히지 못한 불편감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보톡스가 안 맞는 체질인가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대부분의 경우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 상태, 근육의 두께, 표정 습관, 생활 패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훨씬 자연스럽고 만족도 높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보톡스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한 번쯤 불편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이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